시민들끼리 자발적으로 참여한 행사이기 때문에 큰 부담감 없이 우리끼리 좀 서로 이야기 나누면서 몰랐던 거 배워가는 그런 시민 토론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부장님 이렇게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제 부장님 교육 분야에 관심 많으시고 이렇게 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 민선 8기 때 수원 특례시 새로운 수원 계획단 단장도 역임하시고 또 한국청소년단 상임이사교 이사장도 역임하시고 또 시민이 만드는 생활정책연구원 이사장 겸 공동대표도 맡으셨습니다. 지금은 우리 122만 수원의 제2부시장으로서 시장님을 옆에서 보좌하시면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황인국 제2부시장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수로 한번 맞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수원 특례시의회 윤경선 의원님 오셨는데 제가 이분을 어떻게 소개할까 좀 고민을 하다가 예전 8대 때부터 우리 수원시의 의원으로 활동해 주셨죠. 지금은 3선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역구는 평동, 금곡동, 화매실동. 오늘 제가 보니까 평동, 금곡동 이쪽에서 많이 오셨대요. 왜 오셨나 봤더니 윤경선 의원이 오셔서 그러신 것 같습니다. 윤경선 의원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복지안전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에는 여러 연구 집단들이 있습니다만 각 대학도 많고 특히나 시정에 대해서 아주 가깝게 시정님을 보좌하고 계시는 그런 조직이죠. 우리 수원시정연구원의 도시공간연구실에 최석한 박사님 오셨습니다. 박수 한번. 우리 대학에는 제가 근무하고 있는 성균관대학교를 비롯해서 굴지대학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아주대학교가 우리 탄소 중립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탄소 제로 에너지 센터에 박재현 박사님 오셨죠?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평동의 주민자치회장이시죠? 또 그린도시 사업 대상지이기도 합니다. 신호정 회장님 오셨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평동장이시죠? 김양숙 동장님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이분을 또 소개해야 되죠. 바로 여러분들이십니다. 우리 좌측에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부에 참석해 주실 김정희 교수님은 저하고 같이 또 토크 콘서트에 참여하실 건데 잠시 후 2부에 맞춰서 도착하시기로 계십니다. 우리 황인국 제2부장님 모셔서 오늘 행사에 대한 의의를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전에 소개받은 2부시장 황인국입니다. 오늘 아주 반가운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런 비를 희우라고 하던데요. 진짜 전국의 메마른 대지에 단비가 내리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미세먼지도 말끔히 씻겨나가고 그리고 정말 꽃잎이 떨어지는 거는 너무 가슴 아픈데 잎들이 새파랗게 더 빛날 것 같아서 또 그것으로 위로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일상의 삶들이 언제부턴가 미세먼지와 날씨에 일희일비한 지 참 오래되었습니다. 이런 문제들 하나하나가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많은지 실감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탄소 중립의 주제는 어찌 보면 멀리 있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들 바로 옆에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환경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우리 수원에서 여러분들께서 다 참여해 주셨습니다. 탄소중립 그린도시의 프로젝트가 우리 수원에서 이제 시작되고 이런 것들을 공무원들이 책상 위에서 페이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 속에서 시민 여러분들하고 함께 실질적으로 우리들의 삶을 바꿔보고자 탄소중립을 개선하고자 우리들의 삶을 더 진보시키고자 하나하나 현장 속에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만들려고 이렇게 오늘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시기에 부족한 점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씩 채워주십시오. 저희들 잘 경청하고 이 문제들에 있어서 우리 시의 모든 프로그램과 내용들이 실제로 작동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삶이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가진 모든 노력들을 다할 것입니다. 잠시 뒤에 오시게 될 시장님께서도 여하의 수원시의 문제 모든 것에 다 관심과 열정을 갖고 계시지만 특별히 환경 문제에 있어서만은 타협을 보지 않으시는 그러한 행정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조준 시장님이 탄소중립 그린도시 대한민국 대표 환경 수도도시로서의 수원을 새롭게 민선 8기에서 만들어가기를 고대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윤경선 의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먼 자리까지 함께 해주신 시민 여러분, 귀한 시간 내서 함께 해주신 시민 여러분 너무나 고맙고 반갑습니다. 4월 1일 벚꽃이 너무 예뻤죠. 예, 꽃을 보면서 너무 진달래, 개나리, 벚꽃이 함께 펴 있는 모습을 보면서 다 너무 이뻤는데 마음 한켠으로는 걱정을 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어렸을 때는 진달래가 피고 또 좀 있으면 개나리가 피고 그리고 목련이 피고 그리고 나서 벚꽃이 피었었는데 이제는 그 모든 꽃들이 거의 한꺼번에 앞다퉈서 피니까 꽃을 그렇게 차례차례 구경하는 재미도 없어졌지만 우리가 봄이 너무 짧아졌고 이런 부분은 기후 위기 이런 부분의 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월 중하순에 피었을 그런 벚꽃이 4월 1일에 이렇게 만개하고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우리가 생활에서 느끼는 기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희 시와 그리고 그런 각종 공부하시는 분들 그리고 시민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서 이런 부분을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한 가지 반가운 소식이 있어요. 우리 수원에서 서수원 그리고 특히 고색동, 오목천동, 평동 같은 경우는 안 좋은 것만 잔뜩 있었잖아요. 그래서 비행장 있어서 소음으로 고생하고 그 다음에 또 음식물 자원화 시설로 그런 어떤 각종 악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생이 있었고 또 공단이 들어서면서 대규모 인구 유입으로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우리 고색동이 탄소 중립 그린 도시로 국비 선정된 건 다들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416억이라는 그런 돈을 우리 고색동에 그린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쓰여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그린 도시 관련해서 1, 2, 3 네 모듬 정도가 그런 토론을 하는 것은 그것이 정말 우리 고색동이 그린 도시로 만드는 그런 좋은 출발점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우리 시민들이 그곳에서 살고 있는 시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탄 없이 이 자리에서 많은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뭐 기후 위기 적응 그리고 뭐 에너지 수송 분야, 시민 분야 이렇게 여기 다양한 그런 토론이 이어질 텐데 모두 하나 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평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의견 많이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이야기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삶 속에서 우리 기후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내 삶 속에서 한 가지라도 좀 더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수원시회가 할 수 있는 일 저희가 무엇이든지 힘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두 고맙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수원시정연구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최석환이라고 합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수원시정연구원이 뭐 있는 걸 모르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고 또 아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저희가 이제 한 10년 됐습니다. 기초지자체 중에서는 가장 먼저 수원이 생겼고요. 수원시와 함께 이런 도시 또 환경 이런 다양한 과제들 아까 문제보다는 과제라는 단어를 제시해 준 게 굉장히 와닿았는데요. 그런 과제들을 어떻게 하면 수원시하고 잘 풀어볼까를 고민하는 기관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환경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가 깊숙이 관여해서 같이 고민하고 있기에 오늘 이렇게 설명드리게 된 것 같습니다. 탄소 중립 제가 볼 때는 뭐 저보다도 이제 시민분들이 더 많이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면 결국에는 최대한 탄소를 발생하지 않게 해야겠죠. 근데 이제 탄소를 발생하는 게 주로 이제 석탄, 석유 이런 화석 연료를 쓰는 게 이제 많이 탄소가 발생하잖아요. 그거를 최대한 줄이고 혹시라도 조금 발생하게 되면 우리가 녹지를 많이 이렇게 조성하면 나무를 많이 조성하면 일부 좀 탄소를 흡수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흡수를 시켜서 제로로 만들자 이런 개념이 탄소 중립 이게 되겠고요. 왜 탄소를 얘기하냐? 온실가스 결국엔 온실가스가 우리 지구가 뜨거워지는 주범인데 그 중에 탄소가 중요하게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탄소 중립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하고요. 우리가 탄소 중립을 실천해야 하는 이유는 아까도 이제 시의원님께서도 설명해 주시고 부회장님께서도 설명해 주셨듯이 점점 온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특히 산업화 이후, 산업혁명 이후에 굉장히 뜨거워지는 것을 과학적으로 지금 분석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뜨거워지고 있는 지구를 조금 덜 뜨거워지게 하거나 식히려면 결국에는 탄소를 좀 줄여야 된다. 이산화탄소를 줄여야 된다. 이게 무슨 그림인지 아실까요? 이게 되게 그래픽적으로 멋있어 보이긴 한데 이게 그레타 툰베리라는 스웨덴의 아주 어린 꼬마 환경 운동가가 SNS에 이제 올려서 크게 화제가 되었던 이 그림인데요. 한 몇십 년 동안의 평균 기온, 지구의 평균 기온을 두고 그거보다 낮았던 거는 파란색, 그거보다 좀 높았던 거는 빨간색으로 표시한 이런 그래프입니다. 보시면 특히나 거의 1990년대 이후로 굉장히 빨개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격하게 이렇게 우리가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다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료입니다. 이거를 좀 막기 위해 국제사회가 지금 약속을 했습니다. 2016년 11월에 공식 발효된 파리 협정에서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평균 기온을 2도씨보다 더 낮은 한 1.5도씨까지 좀 제한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2050년까지는 우리가 탄소 중립을 해야 된다라고 탄소 중립을 하자 이런 것들을 제시한 국제회의입니다. 이걸 토대로 우리나라도 그런 탄소를 줄이기 위한 목표 이런 것들을 국제사회에 전달하고 동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EU가 지금 굉장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앞서가서 그런 규제나 이런 신재생 에너지 이런 것들을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사실 미국은 관심이 없었는데 최근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서 이런 신재생 에너지 이런 쪽으로 굉장히 박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넷제로를 위한 계획들이 굉장히 과감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적인 측면에서는 덴마크 코펜하겐이 가장 앞서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2025년에 탄소 중립을 실현하겠다라고 외치고 있고 이 도시는 좀 특별합니다. 이제 저희가 1970년대, 80년대 이때 석유 파동을 겪으면서 굉장히 큰 문제가 됐었죠. 그때 코펜하겐은 다시는 에너지 문제를 우리가 이 에너지 문제를 힘겨워하면 안 되겠다 해서 원자력을 짓기로 했는데 원자력을 짓는 것에 시민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게 이제 태양광, 해상 풍력, 바이오 가스 이런 걸로 해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를 이제 막 개발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거의 한 2016년에 한 60%를 신재생 에너지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보통 우리가 이런 도시 발전,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석유를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오히려 온실가스는 줄이면서도 이 보시면 검은색 그래프가 GDP거든요. 경제는 성장한 전 세계에서 유일한 사례가 덴마크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여기는 그런 그린 비즈니스, 도시를 어떻게 환경적으로 좋게 하게 할 것인지에 대한 기술로서 먹고 사는 그런 도시와 국가가 지금 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앞서가고 있는 도시입니다. 특히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자전거를 우리가 탈 때 여기는 국회의원도 자전거를 타고 다니고 막 다 그러는데요. 그 이유가 자전거를 타면 더 빠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환경을 생각해서 자전거를 타고 뭐 이러는데 여기는 앞에 마트를 갈 때도 차를 타고 가면 주차 걱정에 한 30분씩 걸리는데 자전거를 타고 가면 5분 안에 주차 걱정 없이 마트에 갔다 올 수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면 우리는 버스나 차를 타면 예를 들면 80km, 60km 연동시켜서 신호를 맞춰주잖아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자동차를 빨리 갈 수 있잖아요. 여기는 자전거를 타고 갈 때 그 속도에 맞춰서 자전거가 신호에 안 걸리게 갈 수 있게끔 신호 체계를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타시겠습니까? 예, 저와 저도 자전거를 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결국에는 이 도시가 사회가 단순히
환경을 생각해서 우리가 희생해야 돼가 아니라 더 환경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 더 편하고 더 잘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시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치수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2050년 탄소중립 선언을 2020년에 했고요. 기본법도 2001년에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 그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2030년까지 감축 목표를 40%로 높였고요. 그리고 2022년에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를 출범하는 등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2050년에 탄소중립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 국가에서 발표한 것인데요. 결국에는 에너지를 어떻게 전환할 것인가, 그리고 산업 부분에서 어떻게 줄일 것인가,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는 건물이나 수송에서도 많이 나오는데요. 그런 것도 어떻게 이제 줄일 것인지에 대한 A안, B안에 대한 시나리오입니다. 특히 최근에 이제 국가기본계획안이 마련됐습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40%를 감축하겠다고 지금 제시를 한 상황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보시다시피 이런 석탄 발전을 줄이는 에너지 전환, 그리고 산업 이제 공정에서 줄일 수 있는 부분, 건물, 수송, 농축산물, 폐기물, 그리고 수소의 확대, 그리고 숙수원,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은 탄소를 포집해서 저장을 시켜놓으면 또 탄소 발생 안 하니까요. 포집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미처 줄이지 못한 거는 국제사회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서 줄일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그에 따른 다양한 수치적으로 나오는데요. 결국에는 에너지 전환하는 것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요. 그리고 폐기물 부분도 많은 부분 감축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수원시 역시 전국에서는 최초로 2011년, 19년, 22년에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온실가스를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렇게 얼마나 늘고 있는지 줄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하는 것은 수원시가 가장 잘 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합니다. 그 부분은 공무원분들이 칭찬받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이행 평가 체계 모범 사례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 환경부 탄소중립 그린도시 공모사업에 이제 선정이 돼서 그걸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탄소중립 기본법에서 이제 국가기본계획안이 만들어졌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지자체도 그거에 맞는 또 계획을 또 별도로 또 수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원시가 지금 3차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을 수립했지만 앞으로 또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의한 지자체 계획을 수립해야 되다 보니까 이 그동안 좀 미흡했던 부분을 좀 더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다시 또 수립해야 되는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은 관심과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원시의 온실가스 배출 현황을 보면 약 680만 톤, 이제 2018년을 기준으로 대부분 하고 있을 때 한 680만 톤 됩니다. 주로 이제 도로 수송이나 사업 과정에서 이제 배출되는데요. 어디서 제일 많이 배출될까요? 이 그래프를 보면 보이는데요. 네, 수원은 건물에서 가장 많이 배출됩니다. 그러니까 상업 부분, 가정부, 공공이 있는데 다 건물에서 사실 배출되는 탄소입니다. 그 다음에 수송, 그리고 폐기물이 일부 조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서울과 같이 도시화된 좀 도시화가 잘 많이 이루어진 도시들, 대도시들은 이런 건물 에너지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특징을 갖고 있고요. 특히 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장이나 이런 것들이 점점 빠져나가다 보니까 산업 공정이나 이런 데서 이제 점점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수원도 똑같이 2030년에 온실가스 배출량 40%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에 따른 계획들을 3차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에 담겨져 있습니다. 네. 그에 따라 보시면은 건물 에너지를 어떻게 효율화해서 줄일 것인지, 신재생 에너지 확대 부분, 친환경 자동차, 저탄소 교통 활성화, 이런 다양한 부분들이 있고요. 특히 시민들하고 또 어떻게 줄일지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요. 한번 보시고 추가 이제 조만간 다시 수립될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할 때 다시 또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논의하는 자리에서도 이런 부분별로 앞으로 수원시가 좀 더 어떻게 그 탄소를 줄일 수 있을지 아이디어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탄소중립 그린도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마칠까 하는데요.
이 사업은 환경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조금은 이해를 하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결국에는 이 탄소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실은 환경부 혼자만의 힘으로도 안 되고요. 특히 이것 실행을 해야 되는 지자체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탄소 중립을 할 수 있게끔 한번 다양한 부처 사업 또는 수원시 자체 사업, 그리고 우리가 400억을 지원해 줄 테니 그걸 보태서 최대한 그 지역을 어떻게 하면 탄소 중립 오직까지 줄일 수 있을까를 한번 좀 제안해 봐라고 해서 수원시가 저희 연구원하고 일부 같이 제안을 해서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는 하드웨어 구축 사업이 들어가 있고요. 일부 사회전환 프로그램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400억 안에서 이제 지원해주는 사업이고요. 거기에는 에너지를 전환할 수 있는 것, 신재생, 태양광도 설치하고 수소도 뭐 도입하고 이러면서 에너지 전환, 그 다음에 흡수원 확대, 그러니까 녹지를 많이 조성해서 흡수원도 확대하고 폐기물도 좀 자원순환하고 뭐 이런 사업 시설들을 넣게끔 되어 있고, 사회전환 프로그램에는 시민들이 어떻게 좀 참여해서 같이 그 리빙랩도 해보고 같이 해볼 수 있는 사업들이 뭐가 있을까를 이제 담아내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보시다시피 에너지 전환, 얘는 이런 사업들이고요. 흡수원 사업에는 녹지 습지 확대, 자원순환에는 폐기물 수거라든지 물 재이용, 기후변화 적응에는 점점 날씨가 더워지고 있으니까 뭐 이런 그 그늘막이라든가 옥상 녹화, 벽면 녹화, 재해 관리 이런 내용이 있고요. 주민 참여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400억이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대상지는 다들 아시다시피 고색동 일대 대상지 고생역 주변으로 되어 있고요. 그 안에는 행정타운부터 공동주택, 저층주거지 등 다양하게 도입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서 이 대상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시도 한 30%는 줄일 수 2026년까지 우선 30%를 이 대상에서 줄이는 걸로 제안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 행정타운 안에는 이런 공공건물이 전부 다 에너지를 줄일 수 있는 건물로 좀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수소 충전소도 이제 들어서게 되는데요. 그리고 태양광 에너지를 최대한 많이 깔아서 여기 예를 들면 전기차 충전도 아주 편하게 할 수 있게끔 최대한 여기는 에너지를 생산하는 기지로서 활용을 하고, 그에 따라 이 지역의 에너지를 어떻게 하면 모니터링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좀 이따 이제 박재현 박사님께서 또 설명을 드리실 텐데요. 각 가정마다 2010년 이후에 지어진 아파트에서는 이미 내 전기, 내 도시가스, 뭐 이런 가스 아니면 난방 이런 것들 얼마나 사용되는지가 다 데이터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민들한테 잘 알려줄 수 있게끔 하고, 거기에 좀 에너지 동참하면 포인트도 좀 드리고 그걸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게끔 해드릴 건데요. 근데 이제 이런 게 안 깔려 있는 곳은 산자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통해서 또 깔아서 전기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알려드리고, 이렇게 쓰면 내가 전기 요금이 얼마나 나오겠구나 알려드려서 좀 절약할 수 있게끔 이 앱을 통해서, 그리고 그리고 에너지 미션을 드려서 동참하면 좀 포인트도 드리고 참여를 독려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저희가 좀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흡수원 확대나 기후변화 적응에서는 여기 버스 정류장을 좀 기후 쉼터로 만들어서 여름철에도 잠시 쉬어갈 수 있고, 겨울철에 추울 때는 잠깐 또 여기서 또 편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기후 쉼터와 이런 그 중간 마을 곳곳에 이런 탄소중립 가든을 설치하는 것, 그리고 일부 구간 아직 정해지진 않았지만 일부 구간은 탄소중립 특화거리로 만들어서 좀 이 에너지를 줄이고 탄소중립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을 한 번에 좀 적용할 수 시킬 수 있는 특화거리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순환 촉진에서는 이런 스마트 자원센터를 통해서 특히 저층주거지에서는 이 분리수거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것들을 좀 최대한 잘 될 수 있게끔 하고, 그 분리수거를 잘했을 때 또 그만큼의 또 포인트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전환 프로그램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는데요. 한 20억에 달하는 사업이 있는데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시민들이 같이 참여해서 탄소를 줄일 수 있는 아주 다양한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제안해 주시면
선정해서 일부 비용을 지원해 드릴 수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굉장히 좋겠고요. 오늘 회의할 때도, 오늘 논의하실 때도 그런 것들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 제안해 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수원의 탄소 중립 라이프는 뭐냐? 예를 들면 이거는 그냥 예시입니다. 우선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앱을 통해서 오늘의 탄소 중립 미션을 알려주면 내가 그걸 한번 해보는 거죠. 그랬을 때 포인트도 지급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녹지를 통해서 기후 쉼터 정류장에서 편하게 버스를 기다리고, 버스는 수소버스나 전기버스를 활용해서 내가 출근을 하고. 안녕하십니까. 아주대학교 탄소제로센터의 박재현입니다. 제가 이제 시민 참여형 2050 탄소 중립의 여정이라고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수원시가 처음으로 시민 참여형 탄소 중립 모델을 실천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기후 위기는 이미 우리 옆에 와 있습니다. 모두 다 체감하실 겁니다. 눈이 많이 안 오던 지역에 눈이 많이 오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더워야 될 지역에 추워지고 있고, 또 추워야 될 지역에 더워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 지구적으로 이상 기후가 나타나니까 전 지구의 리더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다 갑자기 탄소 중립을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생각하면 기후 위기가 탄소 중립과 무슨 관계가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EU의 지도자, 또 미국의 지도자는 2050년까지, 또 우리의 지도자는 역시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얘기했고, 중국의 석탄 화력 발전을 많이 하는 중국의 지도자 역시 2050년까지는 힘들겠지만 중국 역시도 2060년까지는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고 공공연하게 발표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면 기후 위기하고 분명히 탄소는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말하는 탄소 중립은 무엇일까요? 탄소 중립 하는데 이 자료는 환경부 홍보 자료인데 너무 설명이 잘 돼 있어서 발췌해 왔는데요. 일단은 뭔가 탄소 중립 얘기하니까 탄소 중립을 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은 것 같습니다. 탄소 중립을 얘기할 때 제가 어떻게 설명드리면 쉽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봤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품어내는 버블이 있습니다. 후 불면은 이렇게 버블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탄소입니다. 산업 활동을 하고 사람이 살려면 일단은 그렇게 뭔가를 발생을 되게 돼야 되죠. 근데 이제 친구가 그러면 그거를 막 점프 뛰어가지고 막 그거를 터뜨립니다. 그 터뜨리는 게 바로 탄소 저감 활동이고, 그 터뜨리는 활동에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분리배출을 잘하기, 음식 남기지 않기, 쓰레기 줄이기, 자전거 타기, 이런 것들을 바로 저희는 네거티브 활동이라고도 말합니다. 나무를 심는 것도 얘기할 수 있고요. 아니면 탄소를 포집하는 활동을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탄소 중립을 실행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건, 선제돼야 될 것은 이런 네거티브 활동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선제적으로 먼저 탄소 발생을 저감하면은 훨씬 더 줄여야 될 활동이 적지 않습니까? 버블을 적게 만들면 그만큼 적은 은지름으로도 버블을 터뜨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버블을 줄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봤는데, 얼마 전에 굉장히 반가운 기사가 났습니다. 바로 1980년대 나사가 지구 사진을 찍은 것과 2019년에 나사가 지구 사진을 찍었는데요. 오존층이 회복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1980년대 나사가 지구 사진을 찍었을 때 오존층에 파괴한 원인은 프레온가스, 에어컨이나 냉장고에 사용하는 냉매가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그렇게 지구의 오존층이 파괴되는 원인이 지목되자 업체는 프레온가스를 친환경 프레온가스, 친환경 냉매를 개발하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가정에서는 조금 비싸더라도 친환경 냉매가 들어간 냉장고와 에어컨을 선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정말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정확히 나사가 이렇게 데이터로 보여주고 숫자로, 그림으로 보여주니까 사람도 변하고 기업도 변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탄소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탄소 배출에 대해서도 이렇게 매년 발표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는 아무도 모르고 있었죠, 사실은. 우리나라가 탄소 배출 전체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4위나 된다고 합니다. 세계 평균에서도 3배나 다르게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이렇게 숫자로 보여지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많이 배출하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근데 이번에 수원에 3개 단지를 대상으로 실시간으로 에너지 사용량 대비해서 탄소 배출을 얼마나 많이 하시는지 실시간으로 앱을 통해서 보여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번에 아주대학교 탄소 제로센터와 수원시와 MOU를 맺고 3개 단지에서 수원 시민들 2,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앱인데요. 그렇게 앱을 깔아서 보여드렸더니
A 아파트 단지에서는 작년 2월에 비해서 7.5% 감소를 했고요. 탄소가 7.5% 감소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B 아파트 단지에는 놀랍게도 전월 대비 13.5%가 감소됐습니다. 실시간으로 숫자로서 정확하게 짚어드리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니까 실제 참여한 시민들께서 에너지 참여에 저감에 동참을 해주고 탄소 저감에 동참을 해주셨다는 얘기인 거죠.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탄소 중립에 대해서 참여할 수 있는 여건과 방법이 저희는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시간으로 숫자로서 그 다음에 데이터로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공급해 드릴 거고요. 그럼 그걸 보시고 아 내가 이제는 좀 더 탄소에 관심을 가지고 탄소 중립 여정에 나도 함께 해야 되겠다 라고 동참해 주시고 앞으로 이렇게 3개 단지에서 했지만 수원시 전체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수원시 전체적으로 확대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이 탄소 모니터링과 우리 집 탄소 모니터링 앱에 대해서 홍보대사가 되주셔서 적극적으로 이웃들에게 홍보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동참을 통해서 수원시가 대한민국 최초로 또 지자체 최초로 시민들이 참여하는 이런 탄소 저감형 모델을 이렇게 선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되주십사, 그런 도시에 참여하는 여러분이 되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탄소 중립하면 뭐 우리 항상 우리 포털에서도 검색해도 나오시고 또 탄소 뭐 하면 뭐 TV에도 나오시고 책도 많이 쓰시고 저도 뭐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중앙대학교 김정인 교수님 오셨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네. 오늘 시장님하고 토크 콘서트까지도 함께 해주실 예정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주어진 사전 그 모든 별 주제를 가지고 탄소 중립 이행을 위한 정책 논의와 또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제안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우리 시민들이 무엇을 해야 되나라고 하는 시민 실천 행동 제안 등 자유스럽게 오늘 의견을 주십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테이블에는 한 분씩의 그 퍼실리테이터 전체를 리드해 주실 만한 퍼실리테이터 분들이 계시죠? 그분 한번 잠깐만 일어나실래요? 13분 어떤 분들이신가요? 어쩜 다 여성분입니까 또? 네. 남성분들 다 어디 가셨을까요? 이분들이 오늘 그 각 팀별 미션을 가지고 아마 그 심도 있는 토론을 리드를 해주실 분들이세요. 이분들을 잘 따라서 좋은 결과 발표를 하시라고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결과 발표는 오늘 뭐 퍼실리테이터가 발표를 하셔도 좋겠지만 시민 대표 한 분을 선정하라고 되어 있네요. 어느 분이 말씀을 참 잘하시는지. 이 중에는 남자분이 한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몇 분까지요? 3시 45분. 3시 45분까지 열띤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여기는 뭐 자전거도 마음대로 탈 수 있는 예를 들면 산업단지 같은데 뭐 주말 되면은 사실 더